안녕하세요. 위비스 음악 임용 다이나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촬영 날짜 2021년도 11월 28일인데요. 어제 날짜였죠. 11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신청 날짜가 11월 29일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의제기 하는데 충분한 어떤 근거 자료들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들에서는요. 저의 1년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들 그리고 조금셋을 비롯하여서 문풀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뭐 한 주 정리 문제 등 저의 자료들이 바로 이제 이 해설 자료들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메시지가 한 100통 정도 좀 온 것 같아요. 제가 답장을 제가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이게 답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들이 좀 아쉬웠던 것들을 저한테 문자로 주셨던 것 같은데 또 상당히 많은 수들이 또 이렇게 시험에서 자신 있게 풀어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또 문풀에서 충분히 연습했던 것들이 나와서 기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1차 점수의 어떤 점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2차를 또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야 되잖아요. 짧으면 짧지만 사실은 긴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거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거든요. 근데 이 점수는 2차 공부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어지는 거가 아니고요. 왜냐면 모두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많이 처지고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또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가 좀 정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사립학교들도 또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실기를 어디까지 1차 발표가 나기 전에는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과목을 좀 1차 발표 전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1차 점수, 그러니까 뭐 물론 정확한 점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받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촬영을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저도 24시간 동안 무지무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과목별로 분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된 순서가 아니고 과목별로 국악, 서양음악, 음악교육론으로 해서 악전, 악곡, 음악사, 그 다음에 서양음악도 서양사, 음악사와 그 다음에 서양 악전 이론 부분들, 그리고 화성악 따로 분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론에서 철학, 심리학부터 이제 평가까지 해서 요목들을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들을 크게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악기와 관련지어서 해금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호법 문제 또 이렇게 나왔었죠. 악곡에서는 민속악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조에서도 특이한 단소 산조 나왔었고 사물놀이 장단 파트 그리고 성악곡에서는 작과 판소리 해서 이렇게 민속악곡에서 상당히 많은 악곡들이 나오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악 성악곡에서 가곡 편락이 나고 그 다음에 정악 기악곡에서 영산해상에 또 민속악 판소리하고 또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나왔었습니다. 자, 국악사에서는 조선 후기 정제 선율학과 관련된 거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양음악사를 보시면은요. 일단 음악사에서는 중세에서는 14세기 아르스노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스갱 데프레 이야기 나오면서 소네토 카바토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 즉 낭만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러한 기법이 동일하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해서 시대 융합 문제로 해서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낭만 시대 지금 훅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화성학 부분에서 하이드 문제가 나오면서 고전 시대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작년 시험에서도 그랬었죠. 베토벤 작품이 나와서 그걸 형식 분석하는 거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 이번에도요. 고전 시대가
바로 화성화 문제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낭만에서는 가곡, 그 다음에 기악곡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뭐 꼭 기악만 나왔던 거가 아니라요. 미사곡으로 해서 기악과 성악이 함께 나오는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현대에서 드뷔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펜데르치키. 그래서 현대 인물이 좀 포션이 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서양 악전 부분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성화 문제, 그리고 피아노 연주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화성학에서 직육화음이 단독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교육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음악교육론 우리가 철학 있죠. 그래서 현대음악교육 철학에서 엘리엇이 나왔었는데요. 뭐 이건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바뀐 교재, 심판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법한 것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 심리학에서 역시 그 게슈탈트는 인지주의 부분이죠. 그래서 인지주의 파트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교수법도 달크루즈를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음악교육과정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교육과정 외우셨겠지만은 전체 구성에 대한 거, 구조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살펴볼 수 있겠느냐라는 편제 부분과 관련된 것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좀 뭐 당장 내년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성이 어떻게 좀 이제 차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전년도의 교육과정하고 비교해 보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편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 평가 부분이 지금 2문제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평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줬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론가 뭐 치우침이 없이 전반적으로 국악부터 음악교육론까지 고루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융합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융합적인 것보다도 한 가지의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에 포인트들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가령 음악교육론 안에서도 게슈탈트, 인지주의 안에서 게슈탈트의 지각 원리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기를 해본다든지 달크로즈도 뭐 예전에는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이렇게 다른 교수법 이론가들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서 나왔던 거였는데 지금 이건 단독으로 해서 또 깊숙하게 나온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어떤 개념들이 뭔가의 어떤 융합도 융합이었겠지만 융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시대 간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민소각과 그 다음에 정악곡의 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악과 기악의 융합이라든지 융합형이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기출 수준에서 나온 거에서 한 단계 더 깊숙하게 그 단어에 깊숙하게 들여다보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부가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더 그 기본 개념에 대한 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이해 중심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자료 배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 앞에 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번 연도 기출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좌쪽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올해 2021년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들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지나간 시간 동안에 이걸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됐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해 합격을 하셔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이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자료 활용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 문제를 온전히 풀기 위해
근거들 꼭 제 교재뿐만 아니고요. 뭐 이런 교육과정 문서라든지 혹은 개론서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그 근거로 답안의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화면이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프린트아웃을 하셔서 페이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교육과정 편제와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용어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용어에서 교과 편제표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아하, 지금 1번 문항은 편제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편제 문제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교육과정이 변하는 시점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실 공부를 할 때도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뭐 선택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눠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과정의 편제 부분에 대한 거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게 교과군하고 창체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통교과 나오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본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과목명 같은 것들을 쓰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명 한 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나에서 보시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선택 과목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앞에서 지금 첫 번째 들어갈 보통교과에 대한 거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가로 안에 니은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과목을 지금 과목 명칭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목 명칭에 대한 것은 어때요? 음악 감상과 비평과 그 다음에 음악 연주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 이건 이제 제 거 마인드맵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있고 보통교과에서 지금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지금 시험 문제는 바로 이거였죠. 진로 선택의 교과목 음악 연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